처음에는 본문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해주니까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 문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업무를 마치고 와서 강의를 찍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저녁 때 찍는 게 좀 좋긴 해요. 왜냐하면 주변이 좀 조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빛 반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을 대면 시간에 만나고 싶은데 저도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자의 정의입니다. 사실상 3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을 조금 리뷰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복학생들이 사실 많이 힘들죠. 뭐 한 2년 정도 또는 그 이상 3, 4년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복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한 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원자라는 정의. 원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그리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진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시다시피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업, 다운, 업이라고 하는 입자 3개가 뭉쳐서 결국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는 것이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업은 또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양성자라고 닉네임이 붙여진 거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 업, 다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뭉치니까 뭐가 됩니까? 0이라고 하는 전하가 없는 이런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중성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마이너스 1 정도로 봐서 상대적인 양으로 정해진 값이라고 했죠. 지금 이 업, 다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전자는 원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했는데 그걸 마이너스 1로 보고 그리고 상대적인 값으로 정해진 겁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어떻든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 자, 어떻게 됐죠? 핵이 맨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원자의 생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몰의 개념을 설명하고 원자, 분자, 이온이 각각 1몰이 있다면 각각의 분자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건 사실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는 1몰의 정의를 어떻게 줬어요? 0도시 1기압에서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 이걸 바로 1몰이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자 1몰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 그 다음에 분자 1몰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그리고 이온 그러면 1몰의 이온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이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각 이온의 원자가를 쓰시오로 했는데 아세트산 이온하면 CH3COO-, 이건 이제 초산 이온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초산 이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나올 적마다 바로바로 그때 암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산 이온은요 SO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염소산 이온은 ClO3-, 그리고 중크롬산 이온은 Cr2O7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아세트산 이온은 CH3CO-,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SO4 염소산 이온은 ClO3-, 그 다음에 중크롬산 이온은 Cr2O7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특히 이제 염소산 이온이나 중크롬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류위험을 할 때 염소산 염료와 중크롬산 염료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산 같은 경우에도 사류염물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암기가 좀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물질의 구조식과 시성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 에틸알코올 그랬는데 에틸알코올은 C2H5OH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구조식을 쓴다. 그러면 탄소 2개, 수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붙고 나머지 OH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틸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OH가 하나 있으면 1가 알코올, 2개 있으면 2가 알코올, 3개 있으면 3가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자 탄소 2개, 수소가 4개가 붙고요. 그 다음에 OH 2개가 왔어요. 이렇게 오면 이걸 몇 가 알코올이라고요? 2가라고요. OH가 하나 있는 건 1가 알코올, 2개 있는 건 2가 알코올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에탄올, 에틸 알코올 그랬는데 에틸 알코올. 자 그런데 이건 뭐가 되냐면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습니다. 나올 정도로 암기해 두세요. 나중에 사료염을 가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탄소가 만약에 3개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H가 하나 둘 셋 넷 5개 붙고요. OH가 3개가 치환된 거예요. 사실은 프로판에서 수소 3개 대신에 OH가 3개가 치환된 경우거든요. OH가 3개일 때 이 경우의 이름은 바로 글리세린이 되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OH가 몇 개 있어요? 1개. 그러니까 뭐라고요? 1가 알코올. OH 몇 개요? 2개. 이렇게 2가 알코올이라고요. OH가 3개가 있다. 그럼 몇 가 알코올? 3가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료연분에 가면 알코올류에서는요. 알코올에서는 탄소 1개에서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알코올, 화학적으로는 알코올류에 들어가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알코올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디에틸 에테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 그랬어요. 그러면 D라고 하는 것은 2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다이다이 뭐 이런 표현 쓰죠? D라고 하는 거, 모노, 디, 트리 뭐 이렇게 있어요. D라고 하는 것은 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뭐가 2개 있어요? 에틸기가. 그래서 C2H5O에 C2H5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역시 구조식을 표현하면 탄소 2개에 수소가 5개의 치환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산소 그리고 양쪽에 역시 에틸기가 들어오는 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세트산이라고 했는데 CH3COOH 이게 바로 이제 초산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초산 들어보셨죠? 초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조식은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수소가 3개 치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다른 탄소가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취하고 그 다음에 OH 이렇게 붙는 게 바로 초산이 되겠습니다. 초산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황산 암모늄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복잡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좀 1, 2, 3번까지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데 황산 암모늄은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NH4SO4 NH4SO4 황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NH4SO4 황산 암모늄 이 경우는 구조식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기억해 주세요. NH4-SO4 이렇게 되는 거예요. NH4-SO4 황산 암모늄 이게 왜냐하면 NH4는 플러스 1가고 SO4는 2가 마이너스거든.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 숫자에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NH4는 2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화학식까지 써봤고요. 황산암모늄의 구조식을 굳이 그리라고 하면 사실은 N을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5군데에서 치환이 됩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5가니까. 그리고 산소와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S가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N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H 이렇게 들어오는 게 바로 황산암모늄이에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하시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 화학식,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시성식. 구조식과 시성식 알아두시고요. 그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라디칼로 표현한 식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가면 다음 물질의 화학식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화학식은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크롬산 칼륨 K2Cr2O7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염소산 마그네슘 MgClO3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황산 알루미늄 그랬는데 Al2SO4 되겠고요. 네 번째, 아염수산 칼륨 KClO3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첫 번째 거는요, K는 1가니까, 1조 원소니까 1가고요. Cr2O7은 얘네들은 전체가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에 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K2 CR2O7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식이 나오죠. 이게 바로 중크롬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2조 원소죠. 플러스 2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nO3는 바로 마이너스 1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 문자 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mg CnO3의 2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염소산 마그네슘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은요 3조 원소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가고 SO4는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따라서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문자에 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Al2SO4 3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K가 플러스 1가 1조 원소죠. ClO3 마이너스 1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KClO3라고 하는 염소산 칼륨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화학식은 나올 쪽마다 암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화학식들이 중간중간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올 적마다 중크롬산 칼륨, 염소산 마그네슘, 황산 알루미늄, 염소산 칼륨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조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의 특수 반응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자, 일조 원소 뭐 있어요? 수소, 리튬,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있죠.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입니다. 물론 이 중에 알칼리 금속 그랬으니까 수소는 제외시켜야죠.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얘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3번이고요, 11번이고, 19번이고요, 37번이고, 50 몇 번인가? 여기에 18 더해야 되죠? 55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82번 되겠네요. 여기 32를 더하는 거니까. 자, 전자수는 리튬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하고 하나가 남고,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가 되는 거고, 칼륨은 2개, 8개, 8개, 하나가 되고, 루비디움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하나, 세슘은 하나, 둘, 셋, 넷, 5, 6번째 하나, 프랑슘은 하나, 둘, 셋, 넷, 5, 6, 7번째 하나예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의 가전자를 남겼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얘들이 옥텐룰을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맨 바깥쪽 것들을 하나씩 버려줘야 이 경우 리튬은 뒤엔룰, 나트륨부터는 옥텐룰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만 버리기 때문에 반응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겁니다. 자, 따라서 반응성은 그러면 위로 갈수록 좋을까? 아래로 갈수록 좋을까요?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좋습니다. 왜요? 자, 프랑슘은 핵으로부터 전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쉽게 툭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데 맨 앞에는 친구가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졸아요. 맨 뒤에는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맨 뒤에까지 신경을 못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핵으로부터 인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떨어지고, 세슘이 좀 가까워지니까 얘보다 조금 더 낫겠죠. 리튬은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보다는 덜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성이 좀 늦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은 어때요? 반응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자 반경은 어때요? 리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트륨은 여기서 여기, 칼륨은 여기서 여기,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원자 반경이 어느 게 제일 커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경은 큰 거라고요. 따라서 반응성만 큰 게 아니라 원자 반경도 역시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전자를 하나 버리는 순간 뭐가 되죠?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 에너지를 얼마나 줘야 얘네들이 에너지가 전자가 떨어질까? 얘들은 어때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네들은요, 일단 반응성이 좋은 것들이라서 특히 물과 반응이 뛰어납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 물 속에 넣으면,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은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둘이 되게 좋아하던 관계야. 근데 어느 날 수산기는 뭐라 했어요?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해. 이런 말 했죠. 자, 따라서 수산기가 나트륨하고 반응을 해버리니까 NaOH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수소가스, 폭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물과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다만 리튬의 경우에는 맨 위에 있다 보니까 반응성이 되게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천천히 반응합니다. 내려갈수록
물과의 반응성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로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나트륨 정도 가지고 실험을 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면 물과 반응하는 물질의 화학에 대한 내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트륨이 물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은요, 알칼리 금속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과 반응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럼 소화할 때 어떻게 돼? 물을 못 끄죠. 보통 팽창질석. 자, 뭐라고요? 팽창질석. 돌가루예요, 돌가루. 또는 팽창진주암. 이런 걸 가지고서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할론 104의 경우 대기 중에서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화약제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루이스 점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약제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할론 10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면 할론이라고 하는 약제는요, X, A, B, C, D. 여기서 X는 C, 탄소의 개수. B는 A는요, 플루오린. B는요, 염소. 여기는 브롬. 여기는 아스타틴입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인데 탄화수소 중에 수소 대신에 플루오린, 염소, 브롬, 요드 7적 원소, 17적 원소가 취한되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그건 나중에 약제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시고, 그럼 얘는 할론 204면은 탄소가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탄소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루오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0은. 세 번째 염소가 몇 개? 4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 뒤에는 없으니까 안 쓴 거고. 그러면 CCl4 할론 104, 할론 104는 CCl4라고 씁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할론 104는요,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소화약제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인류는 어떻다 그랬어요? 불을 발견하면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랬죠. 불을 발견하면서 문화가 발달했지만 결국은 불로 인해서 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류에게 최초로 제공된 소화약제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경제적이고 구하기가 쉽고 또 기화율이 되게 높아서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나중에 와서는 물 가지고 이제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할론 104라고 하는 약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 크로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또한 이 할론 204 같은 경우에는 또 수증기 상태, 대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서 COCl2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약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스겐 가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든 이 8번 문제에서는 구조식물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중에 중심 원소 뭐죠? 탄소입니다. 왜요? 얘는 4조. 손이 4군데거든. 염소는 하나. 따라서 탄소 하나 그리고 염소를 4군데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탄소는요, 가전자 하나씩 4개 됐고요. 염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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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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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탄소 8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옥텐물을 만족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결합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점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조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시오. 자, 이 경우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수의 기체 분자들은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를 갖는다. 22.4리터. 그게 바로 1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64g 속에는 몇 개의 산소 분자가 들어있는가? 우선 10번 문제는 산소 분자는 O2라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O라고 하면 발생기 산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 기체는요, 반드시 O2로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O2인데 64g의 O2에는 산소 분자가 몇 개 들어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64g의 산소 분자. 일단 주어진 값을 몰수로 먼저 바꿔줘야죠. 자, 1몰의 O2는 몇 g이에요? 얘가 분자량이 16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32가 되겠죠. 따라서 1몰의 O2는 32g O2가 되는 거고, 자, 1몰의 O2는 방금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1몰의 산소는
부피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2.4리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따라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O2.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을 계산해 보면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산소 분자 개수가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드릴게요. 자, 우선 소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건 NaCl인 건 우리가 다 알아. 자, 소금을 물속에 녹여야 이게 소금물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녹였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속에는요. 물로 인해서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전기화학 시간 때 했던 건데 플러스극, 다시 말해서 산화전극이라고 하는 거죠. 산화전극. 플러스극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염소이온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Cl2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겠죠. 자, 이거는요. 전기화학 파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바로 환원 전극이 될 텐데 여기서는 자, 2몰의 물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전체 반응식을 한번 써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전자 두 개는 약분될 거고요. 2Cl-는 2H2O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염소가스, 수소가스,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생깁니다. 그러면 1몰의 염소가스를 발생을 해내려면 두 개의 염소 원자가, 염소 이온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몰의 소금을 물속에 녹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2몰의 염소 이온이 나오려면 1몰 염소 이온 나오는 데는 1몰의 NaCl이 필요했으니까 2몰의 염소 이온이 나오려면 이 Cl2 가스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2몰의 NaCl이 있어야 되겠다. 2몰이 소금을 녹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2.4리터의 Cl2. 사실 이거는 1몰을 말하는 거죠. 1몰의 Cl2 가스. 자, 22.4리터. 자, 이거를 먼저 몰수로 바꿔줍니다. 1몰의 Cl2는 22.4리터라고 했죠. 자, 약분됩니다. 그리고 금방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1몰의 Cl2가 발생하려면 NaCl이 얼만큼 필요하다고요? 2몰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약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몰의 NaCl은 몇 g이에요? 이거 분자량 계산하면, 이건 화학식량 계산이죠.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분자라고 하는 거야. 자, 얘는 나트륨이 23, 염소가 35.5니까 합이 58.5가 되겠네요. 그럼 58.5g NaCl. 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17g이라고 하는 NaCl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좀 어려워도 요 문제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12번. 표준 상태에서, 이 얘기는 바로 0도시 1기압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질량이 0.8g이고 부피가 0.4리터인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모든 기체는 0도시 1기압에서 같은 종류 1몰은 몇 리터라고 했습니까? 22.4리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0.8g, 질량이 0.8g이라고 그랬고 이때 부피가 0.4리터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22.4리터일 때는 몇 g인데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X값을 구해보면 44.8g/몰이라고 하는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약제로서 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비열 및 증발점열이 큰 이유를 화학결합 이론으로 설명하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인류가 처음에 불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어떻다 그랬어요? 불을 제어하기 위한 불의 천적, 물을 발견하면서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랬죠. 자, 물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쉽죠. 용이성이 있다 그랬고 값도 굉장히 싸죠. 경제적이잖아요. 경제적이고 기화율이 되게 높다고 했습니다. 기화율이 되게 높다는 얘기는 물 1g이 539칼로리를 열을 회수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따라서 또한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기화할 때 그 최적비가 한 1700배 정도 됩니다. 약 1700배 정도가 돼서 냉각수와 질식수와 어떤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만 물은 증발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수소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서 비열하고 증발 장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사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냥 14번에서는 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소화약제는 굉장히 구하기가 쉽고 가격도 싸고 기화율이 높고 자 기화율은 얼마라고요? 539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의 기화율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연습 문제 3장 풀이해 봤는데 뭐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3장을 리뷰한다는 측면에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